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종목 상담을 진행해볼 강태공 전문가 파트너입니다. 자, 어제 사실 증시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증시가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좀 조정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증시가 현재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든 계좌도 한번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화로 연락을 주시든지 샵 3772로 문자 이제 강태공 파트너님한테 뭐 원하는 종목명이라든지 매수 가격, 그다음에 뭐 비중,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문자 보내주시면은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상담 전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시장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전형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나 현재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이거 차트 크기를 좀만 맞춰갈게요. 자, 현재 이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뭐 많은 분들이 자꾸 시장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트를 만들면서 뭔가 좀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뭔가 받쳐주는 느낌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을 계속해서 무너지는 느낌이죠. 무너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쪽에만 수급이 사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스피에만 붙어 있는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받쳐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지금 코스피의 흐름이 지금 나와주는 게 보다시피 시장 지도를 봤을 때 현재 하락률이라든지 아니면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현재 636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26개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상 어제 장중으로 치면은 하락했던 종목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은 2,000개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2,000개가. 그럼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시장이 안 좋아요, 뭐 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의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냥 전형적인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 수급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를 지금 팔고 있는 게 누구냐? 지금 팔고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 삼성전자 및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이제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코스피는 보다시피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 그냥 수급이 완전히 달라요.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수급이 현재 만들어진 건 뭐냐고 하면요. 그냥 외국인 입장에선 간단해요. 지금 코스닥을 지금 개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삼성전자를 빚내서 사주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그냥 기존에 들고 있던 코스닥 종목들 그냥 저가의 스모키 종목들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명품을 그냥 너무 싸게 그냥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명품을 그냥 반값에 판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은 뭐예요? 사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중고 명품이라고 하죠. 우리 한마디로 뭐 리셀한다고 하는데 중고 명품을 더 비싸게 사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이 이 당시에 외국인이 지금 비중이 50%예요. 50%였던 거 다 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조금만 본다더라도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외국인은 왜 매도할까요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의 당시 비중이 50%가 넘어가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 차익 물량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 차익에 대한 이런 얼마가 더 증가했느냐?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의 평가 차익을 1,000조 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냥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파는 동안에 굳이 무리해서 코스닥을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 개인들이 사주고 있는데 분위기를 여기로 몰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현재는 이 삼성전자, 이 상승 속에서 외국인들은 차익을 하는 중이고요. 개인들이 지금 이거를 받아주는 만큼 개인들의 자금은 무한이 아닌 유한입니다. 유한.
그래서 유한한 자금 속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동결된다. 지금 신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잔고가 없죠. 이게 끝나는 그 순간은 점차 받아주는 주체가 없이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한 거는 테마주의 시장, 여러분들 내가 가진 종목이 왜 안 오를까 했던 그 내가 가진 종목이 강하게 오르는 시장이 다가올 겁니다. 그 시장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혹시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네. 종목이죠? 사막 콘덴서요. 사막 콘덴서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매수 가격은 166,325원이고요. 네. 비중은 13.3%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님이 굉장히 걱정할 만한 자리라고는 생각해요. 최근에 사막 콘덴서가 급등 나오셨을 때 그냥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16만 6천 원대라는 거는 지금 그냥 거의 최고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5월 29일 거의 이때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5월 29일에 들어가셨고요. 또 별도로 이제 이게 추가 매수하셔서 뭐 빠졌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막 콘덴서가 제가 한번 예전에도 시청자분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사막 콘덴서가 올라갔던 이유가 최근에 삼성전기 MLCC 관련되는 테마가 형성되면서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였냐고 하면은 삼성전기도 그렇고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안 좋다, 뭐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AI 그 다음 테마주로 주목받는 게 MLCC 테마기 때문에 전혀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딱 한 가지가 뭐였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삼성전기, MLCC, 사막 콘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보다는 조정을 줘야 된다라는 게 뭐냐? 이 MLCC 관련 테마주들이 과거에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뭘 잡기 시작하냐고 하면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하기 시작해요. 목표 가격 상향을 했을 때 이 목표 가격을 맞추는 게 뭘 보고 맞추느냐? 증권사 리포터에서 보통 통상 맞추는 거는 28년도에 EPS와 PER을 보고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봤을 때 보면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다시피 과거에 지금 대략적으로 2025년도죠. 그래서 EPS가 지금 1200이고요. 그다음에 PER이 24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걸 곱해 버렸을 때 나오는 계산을 이제 해가지고 목표 가격을 과거에 이제 한 15만 원 정도 잡았던 게 이제 사막 콘덴서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이 지금 도달이 나왔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장의 분위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인 EPS와 PER을 곱해서 내버린 뭐였다. 목표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목표 가격에서 보통 이제 증권사라든지 기관 입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제 같은 경우 추가적인 어제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제 이제 이런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고 현재 중요한 거는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기도 그렇고 추가적인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줬을 때 그다음 목표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도달해 버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런 지금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것도 보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 줄 만한 이제 이 EPP 우리 증권사 기준으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26년, 27년, 28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아직 제대로 안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다음 목표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만 MLCC 테마는 걱정할 건 없어요. 길게 봐야 되는 테마고 현재 시청자님이 너무 높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다만 현재 봤을 때 보이다시피 8만 원대가 강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막 콘덴서를 지금 신규 매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딱 이 구간이 분할 매수 구간이에요. 정확하게 저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분할 매수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걸 지켜내서 다시 또 급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빠져서 걱정은 되겠지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좀 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더 빠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아, 지금 보유하면서 빠졌을 때 더 추가. 네, 그래서 지금 거예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이게 네. 8만 원대를 안 깨면은 저는 오히려 그 MLCC,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묻지마 투자가 지금 이게 우량주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뭐 어떻게 또 조정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정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우량주로 또 올라타는 그런 테마가 과거에는 이게 테마가 어땠냐고 하면은 과거 혹시 주식을 하신 지 오래됐나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어요. 과거에는 어땠냐고 네네. 하면요. 과거에는 이런 우량주보다는 MLCC를 얘기한다고 하면 삼성전기 사막콘덴서가 아니라 그 밑으로서 오히려 오르지 못한 이제 뭐 최근 코칩이라든지 한캠이라든지 뭐 다양한 저가형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을 막 더 크게 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배 오르는 동안 제주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가 뭐 20배, 30배 올라갔던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지금은 네.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사막콘덴서 이런 기업들이 더 크게 갈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막콘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기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크게 가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예, 말씀, 예, 레이저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레이저세 7,800원, 5%입니다. 7,800원에 5% 비중 자체는 네네. 적으셔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네, 수익 중이네.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인 것 같아요. 그죠? 추가도 조금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월 달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라 네네네. 좀 한 5% 정도나 한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20%까지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문가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단 레이저 셀이라고 하면 기업 명에서 느껴지죠. 레이저 뭔가 이거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레이저를 통한 뭐 네. 가공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레이저 관련된 기술이 사실은 앞으로 첨단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유리기판도 그렇고 아까 했던 뭐 네. MLCC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레이저 관련돼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 이 레이저 관련돼 있는 부분이 뭐로도 엮이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광통신으로도 엮이기도 시작해요. 이제 네네. 광, 빛과. 그래서 테마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전망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 자 레이저셀이 보면은 자 일단 과거에 전형적으로 패턴이 너무 이쁘거든요. 하방 추세대가 네네.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전형적인 10,000원 정도가 과거에 이제 저항 자리 보다시피 과거에 이제 10,000원 저항받던 구간에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이 사실 삼각 수렴이 완성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삼각형 보이죠?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면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굉장히 이뻐요, 네. 이뻐. 그래서 이뻐서 네. 저는 더 들고 와도 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네. 보다시피 삼성전기 레이저셀이 지금 최근에 출발했던 자리가 2,500원에서 출발한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배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네. 바로 가주면 좋은데 조정을 네. 주면 또 어떻게 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은 네네. 6,000원을 안 깨면 진짜 이쁜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네. 시청자님이 물을 타고 싶다 하시면은 네네. 근데 지금이 사실 근데 진짜 걱정될 자리긴 해요. 왜냐면 이거 저 다 이해해요. 왜 수익 중에 못 팔았더니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다시 수익이 왔네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그런 건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더 네. 빠졌을 때 손실 구간 됐을 때 네, 네. 6,000원 아래로 오면 좀 추가 매수하시지 지금 내가 이제 평단쯤 온 것 같은데 그때 못 사서 좀 아쉬워 물 좀 탈까? 그냥 좀 리스크 있어요. 사실 리스크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네. 차트상 추세는 안 깨졌지만 지금 네.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만 맞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간다? 근데 레이저셀 지금 못 간다? 그럼 여기서 들어왔던 단타 물량이라든지 이런 투매 물량 분명히 또 던질 거예요. 그럼 또 빠진다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이런 투매에 대한 이런 하락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만약에 생각하시면 6,000원 네네. 아래로 오시면 추가 매수 하시고 그렇죠. 그때 뭐 또 네. 문제 생기면 다시 연락 주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오르비텍이요. 오르비텍이요. 오르비텍 뭐 일단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예, 6,340원에 네. 30%예요. 30%. 시청자님도 그냥 답답한 게 오르비텍 지금 원전 안 가니까 답답하시겠어요, 사실은. 예. 지금 뭐 근데 오르비텍은 뭐 말 안 해도 그냥 원전 이거 그냥 끝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오르비텍은 제가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설명을 막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뭐 시청자님이 혹시 따로 알고 있는 이슈가 있으실까요? 따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오르비텍이 그 한울 해체 그거 수습 따닥에서 그렇죠, 그렇죠. 한 5,000원 초반에 5,030원에 샀다가 네, 한번 이익을 보고 네.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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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라갔다가 네, 네. 올라갔을 때 제가 좀 다리 수술 관계로 못 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올라갔다가 쑥 빠졌는데 지금 시장이 자꾸 하락을 하니까 이것도 자꾸 빠지는데 그냥 여기서라도 입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 빠져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애매모호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은 뭐 시청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 원전이 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원전 섹터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자꾸 뭐 정권 바뀔 때다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맞고 특히나 최근 원전이 이슈가 됐던 거는 그런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원래 한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한미가 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래 1호를 원전으로서 이야기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시청자님도 느끼셨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원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원전이라는 게 1호가 아니라 1호가 사실 LNG 터미널로 바뀌었던 거고 2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계속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2호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2호를 원전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줘야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르비텍은 지금 사실 정말 이게 이쁜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10,000원대를 안 깼어야 돼요. 보다시피 지금 2015년도부터 고점대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고점을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뚫어냈다라고 하면 10,000원을 안 깨야 진짜 이쁜 차트였고 지금은 추세를 일단은 이탈이 나온 상태다 보시면 좋아요. 다만 지금 뭐 네. 주봉이라든지 일봉이라든지 지금 봤을 때 그냥 사실 시청자님이 그냥 거의 본전 구간이 마지노선 추세거든요. 한 6,80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 네. 그래서 여기를 지켜낸다고 하면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를 못 지켰을 땐 조금 이제 하방으로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할 거냐 말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6,800원까지 봤을 때 지금보다 수익률이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전에 원전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큰 산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시청자님이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못 먹어도 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못 먹어도 더 보겠다라고 하면 6,8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거고 지금 이미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이 오르비텍이 지켜줬어야 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원래 기존의 여기죠. 지켜주다가 10,000원대 지켜주다가 저항을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지금 하방 추세대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방 예. 추세대를 지금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이렇게 하방 추세 이제 돌파하고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뭐 지금 정리를 하시던지 그건 시청자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6,800원까지는 가져가도 괜찮겠다 하지만 시청자님의 수익률이 더 줄어드는 부분이어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 저도 딱 보면은 네네. 걸릴 것도 같은데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드려보고 정리를 할지 아니면 뭐 날짜는 네. 좀 뭐 걸린다 해도 네네네. 한 뭐 5, 6개월 정도는 끌고 갈 그거는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익 구간이면은 어차피 6,300원이 평단이니까 6,800원 정리가 잡고 좀 더 보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코스모 로보틱스 네네네. 가는 30% 42,410원에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좀 났어요. 일단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최근 뭐 로봇주들 강세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못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네, 너무 그러니까 4만 원대 들어간 게 사실 결국 그렇잖아요. 그 시청자님이 네. 들어간 게 제가 안 봐도 그냥 로봇주들이 수급이 붙으니까 같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제가 이거 한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 그래서 몰라서. 주식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로보틱스가 사실은 원래 이게 지금 이 기업이 나쁘다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네. 왜 지금 문제냐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코스모 로보틱스가 이게 상장될 때 따따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잠시만 볼게요. 따따상 네. 아마 코스모 로보틱스가 맞네요. 코스모 로보틱스가 이제 공목 따따상이라고 하면은 공모가의 4배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 당시에 공모가 대비해서 4배가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네. 거는 이제 그 상태에서도 이제 69,000원. 그러니까 더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이제 한마디로 공모라는 거 누군가가 이제 공모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보호예수 물량도 있겠지만 비보호예수 물량도 있어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 시청자님도 내가 뭐 샀는데 3배, 4배, 5배, 6배 수익이라고 하면 당연히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시청자님의 평단이 절대 낮은 자리는 아니에요. 42,000원대. 네. 근데 그래도 나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추가 매수해서 42,000원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산 가격대가 안 돼서 제가 안 팔았거든요. 분점만 와도 팔고 싶은데 이게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얼마까지 혹시 올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제 신규 상장주가 상담 드리는 게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막 이제 시청자님 얘기했던 거 얼마까지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차트적인 분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차트라는 건 과거에도 이 자리가 강세였고 이제 약세였고 그런 걸 판단하는 이 지표가 되는 건데 신규 상장주 사실 차트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 부분 좀 많이 어렵고 현재 중요한 건 코스모 로보틱스가 지금 일단 보다시피 하방 추세거든요. 보면은 이 분홍색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계속 맞고 떨어지죠. 네. 계속 맞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윗골이 달죠. 그러니까 계속 전형적인 이제 하방 추세, 고점에서 꼬리 달고 있는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를 돌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코스모 로보틱스가 이제 이 당시 보면은 아마 여기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완전 상장 당시에 이제 갭을 만들어놨던 이 구간대. 그러니까 갭이 아니죠, 그냥 완전 캔들의 상단. 그럼 대략적으로 한 24,000원. 이 구간까지는 열린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4,000원대를 깨면은 위험해요. 깨면 위험하고 이거 안 깨면은 오히려 이런 삼각수렴대 만들어서 장대 양봉 돌리면서 다시 돌파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뭐 그냥 뭐 보다시피 로보틱스죠. 로봇주들에 대한 상장 관련돼 있는 반사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사실은 최근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이제 며칠도 아니죠. 이제 월요일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도 상한가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좀 약세예요, 약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결국에는 24,000원대 지키는지 보고 나서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24,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건 없고 만약에 못 네. 지켰을 땐 그때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든지 다시 전략을 네. 좀 세워봐야겠죠. 아, 그럼 42,000원까지, 42,000원 밑으로 하면 저 손절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4,000원을 깨면 좀 위험한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네.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손절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다음 그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한미반도체고요. 매수가는 30만 5,200원에 28%요. 30만 5,200원에 예, 지금 28%. 한미반도체가 근데 사실은 뭐 알다시피 제가 뭐 더 말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알잖아요. HBM, SK 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주자 HBM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 그리고 뭐 앞으로 다가올 뭐 반도체 섹터의 어떤 대장주로서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긴 해요. 그죠? 뭐 네. 그거 말고 혹시나 이제 시청자님께서 아시는 또 다른 그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말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모멘텀이 있나요? 저기 6월 16일 날 곽동신 회장님이 자사주 80억 매수한다고. 자사주 매수. 아까 자사주 매수 말고는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사주 80억에 대한 매수가 진짜로 좋은 모멘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래요.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라고 하면 자사주 80억에 대한 매수가 엄청나게 호재였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미반도체 시총이 약 30조예요. 약 30조. 약 30조에 80억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냐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준다는 것 자체는 호재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한미반도체가 이때 한번 급락이 나왔던 게 어닝 쇼크로 기억을 해요. 실적이 부진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맞아요. 반도체 섹터들이 제일 민감한 게 실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내 기업에서 AI 기업들도 계속해서 한 번씩 급락이 나오는 게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AI가 돈이 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 AI에 대한 자꾸 이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고 거기에 대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고 다만 지금 이 어닝 쇼크가 나온 시점에서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요. 자, 일봉상 보면은 추세를 완전히 하방으로 지금 잡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네. 추세를 하방으로 잡기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하방으로 잡기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5월봉이라고 표현을 해요. 5월봉인데 지금 보다시피 계속 지켜주던 게 이탈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있다 하방으로서의 리스크는 커요. 그거는 커요. 다만 이게 지금 저는 뭐 제가 이 모든 기업들의 뉴스를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시청자님 말대로 또 6월 16일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당장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도 기업 입장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왜? 선생님이 어떤 걸 내가 살 수 있는데 더 싸게 사고 싶겠어요? 비싸게 사고 싶겠어요? 선생님은 싸게 사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어차피 매입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은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나 이제 주가를 관리를 하겠지.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굳이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한미반도체가 지금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6월 16일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동안은 빠져도 사실 이게 어닝 쇼크 때문에 빠지는 건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빠지는 건지 뭐 때문에 빠지는 건지 우리가 이유를 갖다 댈 게 아니고 그냥 빠져도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내가 어차피 자사주 살 건데 더 싸게 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들죠? 곽동신 회장님이 자사주 살 때면은 꼭 어릴 때면 많이 어릴 때 사더라고요.
그 주가가 오를 때 산다라기보다 보통은 이제 자사주를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죠. 왜냐하면은 보통은 자사주를 산다라고 하면은 이 이야기를 해요. 장내 매수할 거냐, 언제 매수할 거냐. 그럼 80억을 장내 매수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가 매수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그냥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시기에 맞춰서 자사주를 산다는 기대감으로 또 개인들이 올라타니까 또 주가가 오르는 거지. 뭐 꼭 그분이 신도 아니고 나 자사주 살 거니까 한미반도체 지금 빨리 20% 올려. 올렸어 나 이제 산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는 그 시점에 그냥 개인들이 같이 달라붙냐 안 붙냐의 영향인 거지 꼭 자사주를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거다. 그래서 6월 16일까지 그럼 올리면서 자사주 살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제가 30만 원대 이제 올라오면은 전량 매도하고 이제 더 하방이 있으니까 그 25만 원 그 선에서 다시 재매수하면 안 될까요? 그게 좋죠. 그러셔도 돼요.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추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고 하면 그냥 약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서 지켜주는 자리에서 찍고 자사주 매수 같은 거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분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도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이고요. 매수가까지 한번 왔는데 안 팔았거든요. 자꾸 내려오는데 진단해 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오션은 정말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그룹이 어렵습니다. 상담하기. 그래서 지금 문자 상담은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차트적으로만 좀 빠르게 대응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차트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보다시피 그냥 전형적인 이제 고점에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박스를 만들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10만 원까지 이런 구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구간이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구간이 되면 다행이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행보가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오션도 지금 주가가 2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과거에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국일재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키고 박스권을 만들고 결국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무너지는 순간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대를 깨지 않으면 괜찮다 말씀드리고 그냥 10만 원에서 14만 원 이 사이에서 롤링하는지 보고 들고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도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인벤티지 랩 64,400원의 비중이 50%고요. 손절가, 목표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비만 관련되는 치료제, 과거에는 마약 관련되는 모멘텀도 같이 엮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사실 10만 원대 역시나 그냥 고점 찍고 무너지는 자리고 다만 지금 진짜 인벤티지 랩도 중요한 자리예요. 보다시피 현재 자리가 약 5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대를 지금 현재 과거 이제 저항받는 자리 이제 돌파 나오고 지금 이제 첫 지켜주는 자리겠죠. 그래서 이 5만 원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원대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현재 자리에서 지금 봤을 때 월봉상 흐름도 지금 대략적으로 5만 원. 월봉상으로 봤을 때 5만 원을 좀 이탈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탈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대략적으로 4만 5천 원. 그래서 현재 손절가를 잡는다고 하면은 이 4만 5천 원을 지키는지 4만 5천 원을 지켜내고 반등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우리가 삼각 수렴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만 5천 원 지키고서 이렇게 급격한 반등 나오는지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목표 가격을 뭐 얘기했는데 목표 가격은 지금 단기 7만 원이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보다시피 저항 자리, 지켜준 자리, 지지와 저항의 판단으로서 지금이 강한 저항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만 5천 원 손절가, 단기 목표가 7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이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한전선 64,500원에 10%요. 64,500 10%. 이제 뭐 네. 전선 뭐 대한 전선 전력망들이 최근 많이 좀 지금 많이 좀 아프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대한 전선도 그래요. 이제 최근 AI 이제 전력 인프라와 함께 이런 전선 전력 관련된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갔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서 또 전력망 3법에 대한 통과 기대가 나오면서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모멘텀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순간 이제 전력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전력주들, 전선주들, 전력 인프라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전력을 지금 보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원전, 뭐 신재생 에너지 다양한 쪽의 전력 생산으로 이제 또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전력 부족에 대한 모든 것들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실 전력망이 지금 강한 이슈 이후에 사실 지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 이슈를 못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해요. 다만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력망 3법에 대한 이런 그것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발사익을 받고 갈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중요한 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사실 모멘텀보다도 어찌 보면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현재 대한전선이 지금 과거에 이제 보다시피 과거에 대략적으로 한 35,000대가 강한 저항이었어요. 보다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뚫어낸 자리죠. 뚫어낸 자리. 그래서 지금도 뭐 해주면 좋냐고 하면은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주면은 35,000만 안 깨면 돼요. 다만 또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5월봉도 안 깨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5월봉을 안 깨면서 양의 패턴으로 넘어가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35,000 안 깨고 다시 삼각수렴 때 만들어주고 날라가도 좋고요. 지금은 이제 시청자님이 너무 순간적인 이 저항이 가장 센 자리 고점에서 올라타신 거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슈 뒤에 추가적인 이슈가 안 붙어주는 점.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하락 추세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35,000대를 깼을 때가 좀 리스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들고 가고 싶다고 하면 4만 원을 깼을 때는 한 35,000 정도를 정리가로 잡고 추가 매수 좀 해보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은 3만 원을 깼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사실 주가라는 게 정답은 없어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추가 매수다라기보다는 보통 만약에 이 물량이 가준다고 하면은 저라면 여기서 분할 매를 해요. 그럼 보통 이제 한 3만 원을 깨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안 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만 5천 원 정도 때 4만 원을 깼을 때부터 해가지고 한 3만 5천 구간까지 그냥 입 벌리고 분할 매수 하신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할 매수하면은 좀 올라가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지 기술적인 반등을 실패했을 때는 주가가 또 추가적인 하방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정말 궁금하다고 하면은 진짜 최대치는 25,000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좀 너무 답답하다. 내가 현재 좀 추가 매수를 더 아래 사고 싶다면은 그냥 딱 35,000원에서 35,000원에서 25,000원에서 35,000원 이 사이 분할 매수라 보세요. 그리고 25,000원 깼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 또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이고요. 뭐 대한광통신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24,346원에 10%요. 24,346원에 10%. 예. 사실 광통신 테마들이 예. 이게 왜 올라간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주예요. 테마주고 광통신 네. 관련되는 기업들이 지금 시청자님이 이거를 참 진짜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 게 뭐냐고 하면요. 자, 대한광통신의 차트를 한번 좀 보면은 이 기업이 네. 300원대 있던 기업에 300원. 300원짜리가 수익이 31,000 됐어요. 났는데 못 팔고. 예. 그러니까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가. 그러니까 굉장히 예. 이런 건 전형적인 우리나라 주식의 테마주의 전형적인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광통신 테마주들이 왜 위험하냐? 우리나라가 광통신 테마주에 올라갔던 것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 광통신 기업들, 실리콘 포토닉스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엔비디아에 어떤 걸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고 뭘 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광통신 기업들 중에서 그 어떤 기업도 엔비디아에 광통신 관련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납품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어떤 걸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 뭐냐? 엔비디아가 광통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루멘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광통신 테마 갈 거야. 라고 해서 형성된 게 광통신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실적이 지금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실적이 보면은 지금 그냥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예요. 23억을 버는 기업이 지금 100배가 올랐어요. 지금 시총이 3조예요. 매출 26년도 매출 23억이 시총이 3조다. 사실 누가 봐도 고평가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테마주란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게 전형적인 테마주들이 고점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대한광통신이 두세 배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올려 먹겠다고 하면 더 가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두세 배 더 갈 거예요라고 시청자님한테 영업이익이 26년도 23억을 영업이익 내는 기업이 시총이 3조인데 지금 두세 배 더 갈 거예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 있다는 거죠. 두세 배 더 가면 시총 6조예요, 6조.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리스크 있는 자리에 들어간 거고 지금 15,000원을 깨면은 굉장히 리스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테마주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이 무조건 나빠요라고 말 못해요. 왜? 테마주는 꿈과 희망으로 갑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기업들도요.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년 적자인 기업도 굉장히 많지만 10배 수배 가는 기업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광통신 테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 간다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15,000원을 깼을 때는 굉장히 그 리스크는 크다. 예를 들면 과거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뭐였습니까? 코로나 테마였죠. 코로나 테마였고요. 실적은 안 나왔어요.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 이제 과연 지금 이제 신풍제약이 당시에 코로나만큼 강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테마주는 손절을 못했을 때 그다음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000원을 깨면 위험하고요. 15,000원을 깼을 예. 때 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든지 하면 또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 네, 삼성 S... 비중은 50이 예, 네, 비중은 50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매수가는 24만 3천 원이요. 24만 3천에 근데 엄청나게 수익 중이시네요? 네, 일단 저는 계속 그 장투 개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삼성 SDI 시청자님도 뭐 제가 얘기해도 네. 뭐 지금 전고체 배터리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뭐 네, 저기 다- 에너지 예.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고 전고체 배터리 보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안 봐도 전고체 배터리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맞아요. 장투 맞아. 이거는 그냥 빠지든 말든 왜냐 전고체 배터리는 본격적으로 삼성 SDI가 내년에 이제 테스트 양산 시작한다 했던가? 맞을 거예요. 내년인가 이제 27년. 네. 예, 그래서 아마 예. 내년 이제 그때 되면 빛을 더 봐야 되는 구간이지 사실 지금은 많이 흔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맞아요. 흔든다는 게 네. 뭐냐고 하면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과거 역사적인 고점 자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구간 왔는데 거래가 터져요. 거래가. 그러니까 이때 네. 들어왔던 물량을 지금 소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패턴도 연계된다 보고 있고 지금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언제냐의 차이예요. 지금 시장도 결국엔 HBM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에 대한 차이였지 결국엔 가잖아요.
삼성전자 네네. 같은 경우도 막말로 따져보면 5만 원일 때 계속해서 HBM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나왔어요. 엔비디아의 시제품을 납품하고 지금 승인 뭐 통과 기대도 나오고.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지금 뭐 30만 원, 20만 원 가니까 지금 뭐 전재산 올인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알려줬거든요. 삼성 SDI도 지금 네네. 계속 얘기한 게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테스트라도 시제품이라도. 여기서 어떤 네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은 그때가 시작이지 지금은 그냥 물량을 소화하고 앞으로 아마 흔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차트상 45만 원까지 더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45만 원을 안 깨면은 이거 물량 제대로 소화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년을 보고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얼마 전까지 좀 쭉 빠졌다 지금 약간 반등하다 또 빠졌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네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불안해서 그런데 약간 좀 더 많이 흔들까요? 많이 힘들다. 흔들죠. 왜냐면은 2차 전지가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의 악성 매물이 너무 많아요. 2023년도에 다들 과거의 2차 전지로 굉장히 많이 물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전 오면 지금 이거 여기서 왜 흔들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 다른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만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다 이 악성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가네 하면은 다 손절하고 이제 투매가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안 흔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늘 주식이라는 거 100%는 없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내년까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문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텔신라고요. 자, 호텔신라 지금 이제 보시면은 66,000원에 22%입니다. 66,000원에 22%고요. 호텔신라는 지금 47,500원 안 깨면은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7,500원 깨든지 안 깨면은 홀딩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지금 102,000원에 15%고요. SK바이오팜 이제 102,000원에 15%. 평단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102,000원. SK바이오팜은 제가 어차피 지금 평단가 어떻게 대응이라는 게 지금 이제 평단가 뭐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75,000대 안 깨면 돼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다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방 추세 이렇게 만드는지 보시고 여기서 삼각 수렴 이후에 하고 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102,000원, 평단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8만 원대 깨면은 한 비중 5% 추가 매수하시고 한 73,000원, 2,000원 손절가 대응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가 87,200원. 아까 뭐 대한전선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주들이 못 움직인 건 당연한 거고 현재 지금 추세가 살짝 리스크 있는 구간이긴 해요. 보다시피 추세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진전기 이런 느낌으로서 가주면 다행이지 못 가주면 리스크 있습니다. 현재 일진전기 마지노선이 현재 대략적으로 마지노선 한 8만 원대. 8만 원대 이탈하면 그 다음 열린 자리는 6만 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87,200원이 수익구가 소식구가. 그래서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고 하면 7만 원 정도 추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절대적으로 안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왔을 때 2차 전지가 급등했던 것처럼 정말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테마주들이 다가온다라 보고 있어요. 그 시장이 어렵다. 그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이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죠. QR코드. 제가 지금 이거 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강태공 파트너가 찍으면 상한가 가고 찍으면 2배, 3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오늘도 그래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어렵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었을 때 2, 3배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지금 시장일수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가오는 코스닥의 3,000닥 시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시장에 여러분들의 무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수익을 못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점심시간 내가 뭐 어디 약속이 없다 하신 분들 1시간 정도만 투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잠시 후 라이브 방송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QR코드 촬영하시면은 입장 링크가 나올 거예요. 밴드방으로 입장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와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파트너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감사합니다.